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각 개개인으로 주셨던 기획안에 대해서 저희가 촬영에 조그마한 팁들을 조금 더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간의 팁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다은님입니다. 강다은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SNL 같은 경우는 좀 힘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꼭 찍으시겠다 하시면은 같은 공간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거나 빈손에서 물건이 갑자기 생기는 영상을 연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공간과 같은 동작을 2번 찍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자, 지금 제가 핸드폰을 두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핸드폰이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한번 쭉 찍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중간에 없어지고 있는 그 장면을 자르고 없는 장면부터 다시 컷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다하님께서 조금 더 편집을 하실 때 또는 연출을 하실 때 좀 좋은 영상이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영거이님, 강영거이님의 디저트 습과 먹기. 브이로그 형식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기 원하시는데, 브이로그는 이제 하루의 일과랑 일상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의 변화와 함께 장소의 변화까지 순서적으로 가는 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 시점을 집에서 들어가는 건지 찾아가는 길부터 들어가는지를 먼저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는 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쉽게 자그마한 자막 하나를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조로운 브이로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서트 촬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인서트 촬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하고 있는 길거리만 찍는 게 아니라 길을 가다가 고양이가 나올 수도 있고 길을 가다가 예쁜 간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컷들을 인서트 컷이라고 해요. 제가 찍고자 하는 컷의 중간중간에 삽입되는 영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찍어주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해외 같은 부산 여행지의 민지님 같은 경우는 여행 브이로그 느낌인데, 여행 브이로그는 기본적으로 좀 넓은 공간에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광각으로 조금 찍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광각으로 찍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넓게 보이면서 많은 공간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민지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각만 찍으면 재미없습니다. 광각을 찍었으면은 다시 표준을 찍을 수도 있고 망원을 찍을 수도 있고 그런 화각의 다양성을 넣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지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제가 영거이님께 소개해드린 것처럼 인서트 컷들을 조금 더 많이 찍으시면 영상이 조금 더 풍부해집니다. 인서트 컷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귀찮아도 찍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여행자를 위한 도시 인문학 부산 권희경님. 희경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독서하는 방법, 독서하는 모습, 이제 온라인 독서 모임 등을 표현한다 하셨는데,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아무래도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는 삼각대는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없다 하시면은 다이소만 가도 팔거든요 사실. 그래서 한 몇천 원 안 하기 때문에 저 있는 거 추천드리고요. 바람이 너무 강한 곳에서는 기왕이면 안 하는 게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질 수 있거든요. 핸드폰 하나가 100만 원 넘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핸드폰에 별도로 연결할 수 있는 마이크들이 요즘 많아요. 그 마이크들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용도 라발스 호텔 홍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뭐 드론을 촬영하신다 했을 때 호텔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시면서 촬영을 하시거나, 이건 아마 드론 촬영 자원을 섭외한다 했으니까 그분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라발스를 중심으로 잡고 드론을 이렇게 돌린다는 느낌. 꼭 라발스만 보여주기보다는 식도락 자체를 메인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호텔 주변의 맛집들을 다양하게 촬영해서 인서트 컷을 촬영하게 되면 조금 더 풍성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여주면서 주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밝을 때 호텔과 어두울 때 호텔의 느낌이 너무 다릅니다. 그 느낌이 다른 것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보여주는 거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거는 타임랩스를 이제 해가 지기 전부터 해가 지고 나서까지 찍는 것도 있고요. 또는 밝을 때의 모습 왼쪽 화면에 넣고 어두울 때의 모습을 오른쪽 화면에 넣어서 대비되게 보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산 혼자 하는 초보 차박러 다비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요즘 유행하는 캠핑과 차박을 주제로 한 브이로그이기 때문에 구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레퍼런스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레퍼런스를 최대한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을 평탄화하는 작업이나 고기 굽는 모습, 그리고 짐 정리하는 모습 등에는 패스트 효과라고 해가지고요, 영상의 클립을 빠르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렇게 주시게 되면은 조금 더 영상이 지루하지 않게 편집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 갈 때 에어 부산 김다현님, 아무래도 정말 힘든 영상일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역동적이면서 흔들림이 적어야 되기 때문에 짐벌샷으로 모델을 팔로우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빠르게 넘어가는 부산 풍경 사진이나 영상이 나올 때에는 만약 처음에는 첫 번째 영상이 10프레임으로 시작을 했으면은
10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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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프레임, 9프레임, 8프레임, 7프레임, 6프레임, 5프레임 이런 식의 클립 순서들을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는 한 1, 2분 정도 짧은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할 때는 아무래도 음악이 제일 중요하겠죠. 음악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 여행 홍보 김아연님, 부산의 관광지를 여행 다니면 부산을 소개하는 영상인데 역시 이것도 음악이 되게 중요해요. 저희한테 음악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그 컨셉의 음악을 결정하고 나서요, 그리고 음악에 맞춰서 영상을 구성하는 게 아무래도 제일 빠르고 쉬운 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오노마토피 윤두식당 김아영님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건강한 식단을 선호하는 오노마토피 식당을 홍보하는 영상이긴 한데 조명이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조명이 없다, 괜찮습니다. 자연광이 있잖아요. 태풍 지나갔습니다. 이제 자연광으로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팁인데, 식당 같은 경우에는 미적인 거나 또는 인테리어를 위해서 되게 어둡게 조명을 설치해 놓은 데가 되게 많으세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자연광을 쓰기보다는 인공적인 조명들이 많이 필요한데, 만약 나한테 조명이 없다시면은 자그마한 핸드폰 조명이라도 쓰시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부산 점포동 카페신 박경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앞에 있었던 하영님이나 또는 다른 분들처럼 무언가 공간에서 촬영을 하실 때는요, 상호 공간이기 때문에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허락을 받고 진행하는 거를 원칙으로 세우셔야 되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를 만드는 모습들을 미리 리허설 한번 하신 다음에 만드는 과정의 단계를 설정해서 끊어가면서 촬영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으세요. 협의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면은 나는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희가 영상을 찍고 싶은데 1시간 정도 찍고 싶습니다, 괜찮으신가요? 했으면은 사장님이 오케이 하셨다 그러면은 1시간 내에서는 사장님께 사장님 죄송하지만 한 번 더 가능할까요? 죄송하지만 한 번 더 가능할까요? 요청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횟집이다, 회를 뜨는 거를 여러 번 찍을 수 있을까요? 비싼 거는 어려워요. 아무래도 비싼 건 어려우니까 비싼 영상, 비싼 소고기집을 찍거나 할 때는 한 번에 찍는 거 되게 중요한데, 카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카페의 원재료가 싸기 때문에 조금 더 부탁을 하면서 웃으면서 사장님 죄송한데 저희가 한 번만 더 찍어도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웬만하면 그냥 웃으시면서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웃음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순간은 영업가이자 마케터이자 촬영가이자 그리고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뒤에 감독님 웃고 계시는데 지금 커피를 따르거나 무언가 제조할 때 손이 아마 많이 가릴 거예요. 손이 가리는 거를 찍으면 안 되고요. 만약에 손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찍지 마시고요, 이렇게 찍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손에 안 가립니다. 손에 가리면 다시 찍으면 돼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웃으면서 사연이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부산언니TV 유튜브 유입 증가 박선영님, 자, 하동 영상의 모티브로 리틀 포레스트 감성으로 시작을 하고 싶다 하셨는데, 색감을 중점으로 촬영하실 때는 빛의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빛이 정면에서 오느냐, 사광에서 오느냐, 측광에서 오느냐, 후광에서 오느냐, 탑에서 오느냐, 정말 중요한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거를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실 거예요. 아마 찍어 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직접 지금 가셔가지고요, 해가 있는 방향을 보고, 해가 여기 있다, 전면광 보시고, 그리고 사광 보시고, 측광 찍어보시고, 후광 찍어보시고, 해가 탑에 있다, 탑 조명 보시고, 무엇이 가장 이쁘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쁜 사진들은요, 해질녘, 노을이 가장 이쁘게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해가 탑에 있으면요, 해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광대가 나오신 분들은 이쪽 같은데 그림자가 지기도 하고, 여기 자체만 하얗기 때문에 되게 이상하게 나올 때 확률이 높아지는데, 약간의 역광에서 조금의 그 붉은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할루미네이션 생기게 되면서 정말 이쁜 영상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선영님이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색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색감을 촬영할 때부터 만들긴 하지만 후보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저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LUT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에 있는 색감 영상들을 조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급하시다면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의 재창조된 공간 소개 박소연님, 똑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상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경 찍었으면 중경 찍고 그 다음에 다시 타이트한 컷들을 찍어주는 것 잊지 마시고요. 부산 교통카드로 한 바퀴, 수민님 같은 경우에는 교통카드로 버스를 타고 다니며 여러 곳에 영상을 촬영하는데, 저번에 민준님이 말했던 것처럼 김수영과 함께하는 부산 여행, 그때 기억나시죠? 김수현 배우님이 촬영하셨던 공간들을 가면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시면서 나는 마치 뭐 하루 동안 김수현과 함께 랜선 여행을 하였다, 또는 뭐 하루 뭐 12,000원으로 즐기는 뭐 여행 6편 해서 여행 촬영지 6곳을 다니면서 그 여행을 찍었던 공간을 보면서 아, 여기는 그런 샷을 찍었던 건데 하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나레이션을 먼저 작성을 하고 거기다가 맞는 영상들을 넣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고요. 그게 좀 어렵다 싶으시면요, 먼저 편집을 쭉 하신 다음에 그거에 맞게 나레이션에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시간의 변화를 잘 하셔야 되는데, 낮 영상 나왔다가 밤 영상 나왔다가 낮 영상 나왔다가 밤 영상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청자들 헷갈릴 수 있거든요. 오히려 낮, 밤 이렇게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페 프리미 홍보 영상 제작을 하신다는 예진님 같은 경우에는, 카페 프리미 정경 위에 프리미 로고가 흘러가게 편집하려면 정경을 로우 앵글로 촬영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로우 앵글로 촬영하실 때 하늘 부분이 꼭 보이도록 찍어주시면 조금 더 예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구성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촬영 시간을 약간 타이트하게 적어 놓으셨는데, 구성안의 촬영 시간보다는 조금 더 길게 촬영 시간을 잡아놓길 추천드리고요. 여러 각도로 촬영 가능하다면 하나의 피사체라 하더라도 여러 각도로 촬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은 언제나 니들 생각 중 배소원님, 실사와 모션 그래픽을 활용한 부산 언니 홍보 영상인데, 실사 영상이나 사진 촬영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모션 그래픽이 어떤 형태로 어느 위치에 먼저 들어갈지를 염두에 두고 찍는다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질감이 없어야 합니다. 실사와 모션 그래픽 사이에 일치감이 없기 때문에 먼저 실사나 모션 그래픽이 어떤 형태로 들어갈지를 꼭 염두에 두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MBTI별 부산 바다 여행을 즐기는 방법 박세빈님, 네, 인스타그램 영상으로 광안리를 홍보한다. 아무래도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세로 영상이 많겠죠. 세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엇을 채워 넣을지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이렇게 찍었었는데, 이렇게 찍게 되면 좌우 여백이 중요해졌는데, 세로로 찍게 되면 상하의 여백이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잘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스타그램 영상은 짧습니다. 1분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한 번 더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밤 10시에 즉흥적으로 부산에 간다고 신재호님, 부산 관광 택시 홍보 영상인데, 택시로 이동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택시가 달리는 모습이나 택시에서 보이는 배경 등을 찍기 위해서는 고프로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택시를 찍으실 때는 안에 계시는 기사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 찍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백소연님 같은 경우에는 부산 비대면 관광지라 하셨는데, 3분 정도의 부산의 다양한 곳을 홍보하겠다. 다양한 장소의 변화를 보여줄 때 너무 많거나 과한 트랜지션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계속 비주얼부가 나온다거나 계속 무슨 화려한 게 나온다면 사실 안 맞거든요, 요즘 트렌드에 따라서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담백하게 정말 필요한 트랜지션만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한 트랜지션을 정해가지고 장소가 이동할 때마다 한 트랜지션으로만 이동해서 장소와 시간의 변화를 일정하게 보여주거나,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전 시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예를 들면 카메라를 좌에서 우로 돌리고 또 그 다음 영상도 좌에서 우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영상을 편집하실 때 좋을 것 같고요. 부산 토박이가 알려주는 여행 코스 윤소정님, 다양한 부산 홍보 채널에 올린 영상인데 다른 여행 영상과 동일해요. 음악 선정 중요하고요. 짐벌 사용 웬만하면 좋습니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트랜지션은 과하게 사용하지 말고 카메라를 통한 트랜지션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맘 작가 인수민님,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저때 말씀드렸었는데, 흰 밥 위에 젓갈 한 개 탁 올린 다음에 김 모라모라 비치는 거 슬로우 모션으로 하면서 먹으면 저는 끝날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영상으로 끝날 것 같은데, 만약에 수민님께서 기존에 했던 그 기획안대로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기존 SNS 홍보 영상처럼 조금 빠르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은 세로로 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젓갈 근접샷 등 음식 촬영 시에는 조금 조명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 조명이든 무엇이든지 간에요. 그리고 부산은 바다라는 편견은 버려라. 부산 도심 속의 힐링 찾기 장경연님이신데, 문이 열리면서 회동 수원지 호수로 화면 전환은 문이 열리는 장면을 촬영한 후에
문이 열리는 한 컷마다 마스크라는 거를 씌워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인터넷에서 뭐 마스크 편집법 검색해서 보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워요. 에펙으로 하시거나 프리미어로 하시거나 파이널 컷으로 하셔야 되는데 쉽진 않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그 개인 피드백 말씀드렸었는데 약간 회상한다는 느낌으로 잠자고 있다가 뭔가 회상한다는 느낌, 아, 또 가고 싶다,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부산에 여행하는 연인과 함께하는 둘만의 감성 자전거 여행, 자전거로 부산에 투어하시는 장지원님이신데, 자전거를 타며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고프로나 액션캠이 정말 필요하실 겁니다. 그리고 자전거 앞이나 라이딩하는 사람의 머리 위에 고프로를 설치해가지고 자전거를 타면서 보이는 풍경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마 고프로는 정말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플로리오 플라워 인터뷰 전원철님, 인터뷰 형식이시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뷰를 약간 사선 두고 찍는 걸 추천드리고요. 시선은 카메라보다는 질문자를 바라보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촬영 시에 포커스는 수동 놓고 찍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매일이 피크닉 정나경님, 여행 영상으로 부산을 소개하시는데, 각 장소에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실 때 바다나 하늘을 기점으로 전환 효과, 저희가 전전 시간에 말씀드렸을 건데 그거를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재현님의 금정산성에서 하루 종일 놀기, 금정산성에서 먹거리 놀거리 소개하고 일상 브이로그 형식인데, 먹거리 하실 때는 조명, 자연광을 쓰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조명을 쓰도 괜찮으시고요. 애기서 계곡 소개나 등산 촬영 시에는 고프로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방수 기능이 되고요.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스테빌라이저가 좋기 때문에 등산하실 때 촬영하시더라도 많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편하게 찍으실 수 있으십니다. 양산 남부시장 최지원님, 또 인터뷰시네요. 다른 인터뷰 형식의 홍보 영상 주의사항과 동일합니다. 약간 사선으로 놓고 찍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다양한 화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촬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광각 찍고, 표준 찍고, 망원 찍고, 그런 식으로요. 오드 입은 카페 촬영 홍수빈님,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오드아이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힘드실 거예요. 아무래도 일단 먼저 양해를 구하고 촬영하는 거 잊지 마시고, 카페 안에서 창문 밖을 촬영하실 때는 역광이 많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서 촬영하실 때는 실루엣처럼 촬영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피사체를 까맣게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햇살이 비추는 시간을 계산하셔야 돼요. 네이버 가시거나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동향, 남향, 북향, 서향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해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창문으로 들어오는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게 착오가 없으실 겁니다. 힐링 서프의 김미지님, 다대포의 수상 레저를 홍보하시는 건데, 이동하거나 내부 영상들은 짐벌로 안전하게 촬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양한 컷을 위해서 화각을 다양하게 하시는데, 서핑보드 위에 고프로를 설치해서 촬영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친구한테 주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하시거나 또는 강사님께 부탁을 드리거나를 추천드립니다. 와플 이젠 집에서 먹자, 와플칸 홍보 영상. 사실 저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진짜 어딜 가가지고 와플 시키신 분 이거 외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만약에 기존에 컷대로 하시겠다 하시면은 짐블로 안정적이게 촬영을 하시거나 없으면 삼각대로 촬영하시는데 화각을 다양하게 촬영하시고요. 없다면은 삼각대를 활용하셔도 무방하시고요. 그리고 와플은 조명, 자연광을 쓰시거나 인공광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료 제작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단계별로 나눠서 촬영한다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었고요. 배달 가는 장면과 도착하는 장면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트 타일의 이창기님, 요트 타일의 홍보 영상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건데, 기본적으로 수염한 요트 경기장이나 그리고 마린시티에서는 드론 촬영 시에는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하시는 것보다는 드론을 촬영할 줄 아시는 분한테 요청을 드리는 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요트 위 영상 촬영은 진짜 힘들어요. 정말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짐벌 필수입니다. 그리고 요트 위 전용 촬영은 많이 어두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명이 필요할 거예요. 조명은 핸드폰 조명으로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최소 LED 정도의 조명이 있어야 되는데 힘드실 거잖아요. 네,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트가 생각보다 좁아요. 안에가 광각으로 찍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창기님이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낼 수 있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쉽진 않으시고, 그리고 기회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기획을 바꾸시는 것도 추천을 저는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현지 친구가 알려주는 부산의 트렌디한 여행. 최수경님 같은 경우에는 한식당 삐리뉴 홍보 영상이신데, 똑같아요. 다른 브이로그 홍보 영상들과 동일하게 뭐 색감의 색보정이라든지 짐벌 사용이라든지 내부 조명 사용이라든지 시간의 연결성을 생각하면서 촬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린유의 아침, 필린유의 점심, 필린유의 저녁, 필린유의 해질녘, 필린유의 해뜰녘 그런 것들을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세요. 자, 이상 일단은 저희들이 피드백을 다 넣었는데 혹시라도 내 피드백이 없다 하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빠른 시간 내에 피드백을 한 번 더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태풍이 끝났습니다. 촬영 잘 하시고요. 정말 힘드실 거지만 촬영 힘내세요. 힘들 거예요. 화이팅! 감사합니다.